이제는 살다 살다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북한이 지금 큰 도발을 했나요? 아니면 언제 도발을 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한 겁니다. 수구 꼴통들은 이걸 마치 우리 국력을 과시하는 위대하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전쟁이 나면 윤석열이 책임지나요? 윤석열이 수십만 장병들 대신 싸워주나요? 아니면 국민들의 희생을 윤석열이 막을 수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은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결국에 희생되는 건 우리 국민들과 장병들입니다. 왜 굳이 자꾸만 북한에 도발을 해서 북한이 더 수위 높은 도발을 할 수 있게 밑바탕을 깔아주려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국력을 키우고 우리 군대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 충분히 나라를 단독적으로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국방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말로만 정치를 하는 것이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지는 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볼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국방력이 10계단씩 상승하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무기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에 무릎을 꿇나요? 아닙니다. 북한은 이런 도발에 맞서 더욱 강력한 도발을 할 거고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개발할 겁니다. 윤석열의 이런 도발성 발언 때문에 불안해서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굳이 북한한테 먼저 도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최전방에 가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최전방에 있는 장병들은 낮에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밤에는 두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주변에 최전방에 근무했던 지인들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의 힘이 강해져야 하는 것도 맞고 북한의 도발이 없어야 하고 평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윤석열의 방법은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죠. 말 자체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윤석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북한의 도발, 불안한 안보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도록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거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우리 국민들은 그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윤석열의 안보 인식에 이용되는 발언에 활용됐을 뿐입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 공산 세력,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고 안보에 걱정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원하거나 더 안정적인 안보를 원하면 마치 가짜 평화 속임수에 현혹된 것이고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것이고 북한 공산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듯 말합니다. 방송이라 욕은 못하지만 어떻게 이런 머저리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머저리 같은 생각을 그대로 말로 내뱉을 수 있는 건지 이 정도면 연구 대상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전쟁을 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역으로 북한한테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인 제공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북한 보고 도발을 하라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깐죽대면 북한이 도발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더 소름이 돋는 건 윤석열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북한이 진짜 도발을 하면 윤석열은 책임에서 쏙 빠질 겁니다. 일단 전임 정부가 북한에 퍼주고 안보관을 엉망으로 만들어둬서 이 사달이 났다고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총동원하겠다고 하면서 전쟁 수준으로 우리 군 장병들을 내세울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더 심각한 건 아직도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했을 당시 개망신을 당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고 윤석열이 지시를 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드론 부대가 문재인 정부 때 창설된 바 있다는 거였죠. 이때도 굉장한 망신이었는데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했다. 이 사람 진짜 바보 아닌가요? 아니면 바이든처럼 치매를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계획된 발언이라면 사기꾼인 겁니다.
드론 부대를 문재인 정부 때 창설했는데 마치 북한 드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이 창설을 지시해서 창설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인데 이건 말 그대로 사기죠. 본인이 지시해서 창설된 부대가 아니니까요. 계획된 발언이 아니라면 침해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북한 도발 당시에도 드론 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지탄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드론 부대를 창설했다. 최근에 창설했다고 하는 발언은 드론 부대가 있었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또는 그 당시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아예 관심이 없었거나 논란을 인지했지만 그새 까먹었거나인데 결국은 둘 다 문제인 거죠. 북한의 행보를 그렇게나 비판하면서 정작 북한이 연관된 일에 대한 기억과 대응이 이따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정부는 도대체가 반성과 개선이 없다고 말이죠. 같은 날 서울 한복판에서 국군의 날을 맞이해 시가행진이 이뤄졌습니다. 갑자기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저런 발언들을 했고요. 시가행진이 과연 순수한 의도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막 나가니 여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전체가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리 엉망이라 무서울 게 없는 것인지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갑니다. 이현주 의원이 이대로 가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폭망할 거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지지율이 연일 바닥이고 국힘은 지도부부터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그 아래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이 뭔가 쇄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새롭게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고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에 충성하는 모습, 대통령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는 모습밖에는 안 보여줍니다. 입법부로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지지율이 폭망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선 지적을 달게 받고 이걸 피드백 삼아 재도약을 해야 하는데 국힘은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하긴 당대표부터 윤석열 하수인인데 오히려 쇄신하는 게 이상하죠. 이현주 전 의원이 이런 상황에 대해 비판을 하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주의 촉구 징계를 내려버렸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재밌습니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원 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에 따라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이런 게 윤리위 규정 20조의 징계 사유입니다. 누가 봐도 애매모호한 조항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김기현부터 징계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했으며 말도 안 되는 망언으로 당의 위신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까? 무능함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가 되지 않았나요? 국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악마 프레임을 씌우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총선이 유리해졌다고 좋아했는데 새벽에 영장 기각이 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하수인들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은 극심한 민낯들을 받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일본의 표기에 항의도 못하고 이제는 독립운동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완용을 두둔하는 자가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찍소리도 안 합니다. 이미 그런 인간들이라는 게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총선에서 압승할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국민들을 개무시해도 유분수 아닙니까? 이대로 간다면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아니, 탄핵 전에 어떠한 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의 이름을 팔아가며 계속해서 국민들을 향해 도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국민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건가요? 국민들 세금이 장난입니까?